들어가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재벌하고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벌들 저자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 부동산 재벌들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네. 다들 부동산 재벌에 대해 궁금해하잖아요. 네. 우선 부동산 재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재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부동산 재벌들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이제 재벌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산 관리의 마인드를 꾸준히 놓지 않고 꾸준히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재벌이 될 수 있고, 부자를 넘어선 재벌이 될 수 있고, 자산 관리의 어떤 그 끝판왕, 이런 분들을 재벌들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재벌들이다. 이런 하에서 책을 쓰게 된 거죠. 네. 대표님이 이제 계속 이제 상담이랑 이런 거 투자 이런 걸 하시면서 네. 이런 부동산 재벌들을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네. 이분들이랑 일반 투자자분들이랑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조정받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안 사잖아요. 근데 부동산 재벌들은 이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은 산다라는 거죠.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게 재벌과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분들은 시점에 상관없이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잠깐 재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자면 네. 그분들은 약간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뭐 대출금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보더라도요, 아파트 가격이 강남이 오른다라고 해서 뭐 지방에 있는 게 같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또 지방이 오른다라고 해서 서울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특성 중에는 개별성, 부동성이라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틀려지고요. 지금도 가격이 내리고 조정받고 있다고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 가치를 재벌들은 잘 본다라는 거죠.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물론 금리의 영향을 안 받죠. 본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또 전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은 대출 그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갈리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부동산 재벌들의 마인드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대표님께서는 책에서 한 6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미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싸도 싸다라고 부자들은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게 샀어도 미래 가치가 없는 거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일 때, 자, 이런 시장에서도 부자들은 미래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이런 때 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재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쉬거든요. 네, 휴일처럼 공휴일처럼 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꾸준히 시장을 탐방하면서 미래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하락장에도 투자점을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렇죠. 시장을 계속 따라간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 되는 분들은 꾸준히 공부하는 이런 모습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재벌이 안 되는 분들은 아닌 사람들은 공부 안 하죠. 예, 집안 대소사에서 부동산은 저 후순위로 밀려나 있죠. 근데 건강관리하고 자산관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재벌들의 마인드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건강관리급으로 이제 부동산을 생각하는 그렇죠. 마인드. 네, 네, 네. 아, 정말 그거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고 꺾인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쉴 때 움직이는 사람이 돈 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집에 있는 진짜 뭐까지 팔아다가 부동산 살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끝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재벌들은 투자를 더 잘하고 그분들의 투자가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지금 이런 시장을 놓치지 않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올 가을에 꼭 해야 된다? 올 가을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가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올 가을에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느냐, 가을에. 아니면 겨울이라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하는 게 중요하고 가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하다. 재벌들은 바로 누구랑 하는 거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책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동산 재벌들은 그 누구 어떤 상품에 집중할 때 뭐 어떤 걸 가장 신경을 쓰나요? 재벌들은 물론 이제 아파트는 기초 자산이고요. 뭐 내 집은 다 있잖아요. 이건 기초 자산이고, 자, 이 기초 자산 위에서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꼬마 빌딩, 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 특히 이제 꼬마 빌딩에는 관심이 지대하게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자기 이제 살 실수요 집 말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눈길을 그렇죠. 돌리시는데 네. 그 상품군이 빌딩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그렇죠. 있나요? 이제 재벌들의 특징은 꼬마 빌딩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꼬마 빌딩하고 이제 꼬마 빌딩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파트는 이제 주거용에 우리가 이제 또 실수요자들이 워낙 많이 그 시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들은 이런 어떤 이 꼬마 빌딩의 하나의 자산관리 측면으로 거기에다 실물 자산에 투자해 놓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이 실물 자산의 가치도 이제 올라간다. 또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가치도 또 떨어지니까 자, 그만큼 자산의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실물 자산 쪽에 이제 많이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죠. 꼬마 빌딩. 네. 특히 이제 아파트는 규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주택은 세금도 그렇고 그런데 공실 리스크는 없잖아요. 네. 근데 꼬마 빌딩은 규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실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마 빌딩을 선호하는 거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공실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를 잘 따져서 상권을 잘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재벌분들이 이제 상권에 따라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어떤 걸 보고 좀 들어가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재벌하고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역세권이냐, 네. 유동인구가 있느냐 이거 따지잖아요. 근데 재벌들은 이거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재벌들은 역세권이다, 유동인구다는 보지 않고 거기에 소비인구가 있느냐 이거 따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 상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서 재벌들은 그 상권을 보고 개별 물건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다. 대치동은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항상 소비상권이다라는 거죠. 예, 소비상권.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학가 상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많이 망가졌죠. 그렇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다 네. 보니까 거기에 소비 인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인구나 역세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비 상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정확하게 따지고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소비 수준을 본다라는 거죠. 수준. 예.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매출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상권, 재래 상권. 네. 자, 이런 데보다는 청담동 상권. 청담동은 우리가 보더라도 유동인구 안 다니잖아요. 그죠. 뭐 사람 그렇게 없죠. 많진 예. 않아요. 근데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은 소비 인구라는 거죠. 예, 소비 인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원에 가면은 20 젊은이들은 행군하고 막 있잖아요.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아요. 거기를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거기를 투자처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소비 인구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사당역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저녁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 네. 퇴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이 사당역에서 버스하고 지하철을 트랜스퍼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 시간 동안에 만남을 갖고 저녁을 먹고 맞아요. 그 지역 일대가 소비상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역세권이라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하는 인구는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그 소비 상권이 움직이는 그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표가 따로 있나요? 그들만의 지표가 있고요. 그래서 재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재벌들은 멘토가 있습니다. 멘토가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은 멘토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게 다른 점이고요. 일반인들은 멘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 주관하에서 투자하니까 가끔씩 실패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물론 재벌이 되기까지 이분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재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산 관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 간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벌과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무수한 실패를 딛고 그걸 경험 삼아서 그런 소비 인구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본인이 이제 그렇죠. 체득하는 거군요. 네. 본인이 경험으로 체험하고 체득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투자를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했던 부동산들은 빨리 처분하세요, 이분들은. 근데 재벌들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서 이거를 뭐 애지중지하지는 않아요.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바로 처분을 하는데 재벌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천년만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물려받았으니까 이건 가져가자. 물려주자 이거죠. 근데 그 땅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내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렇게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오대주 할머니한테 물려받았다? 근데 오대주 할머니 이름도 기억할까요? 못하죠. 오대주 할머니가 조상 정도 될까요? 조상의 개념도 아니고요. 그때 이제 민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준 거는 네 대에서 네가 잘 써라, 잘 자산 관리해라라고 물려주신 걸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재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벌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걸 나도 물려받았으니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자산의 가치가 없어도 계속 썩히는 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 지역이 뭐 개발이 돼서 토지가 수용이 돼서 뭐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잖아요. 부자들, 재벌들은 그 전에 움직인다는 거죠. 네. 대부분 얼만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재벌의 개념이 부자를 뛰어넘어서 제가 은행에서 PB를 처음 시작할 때 부자의 개념이 2000년도쯤에 10억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부자들이었는데 제가 프리빌리지 센터장을 하면서 여기에는 50억 이상 고객들만 오는데요. 50억. 금융자산만. 네. 적어도 금융자산이 50억 정도는 돼야지만 재벌 정도로 불려도 되지 않나. 5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산가들은 얼마만큼 부동산을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기간이 좀 짧나요? 이렇게 처분하는 시기가? 미래가치 있는 거는요, 안 팔아요. 10년, 20년, 30년 쭉 가지고 가는 것. 미래가치 없는 거는 뭐 2, 3년 만에도 잘못 투자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파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재벌이 돼가는 거고요. 네. 부자를 넘어선 재벌이 돼가는 거죠. 이제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동인구만 보고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상권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지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지표는 우리나라 상권 중에서 가장 큰 상권은 강남역 상권인데요. 네. 여기 이제 통계를 보면 여기가 왜 좋은 상권이냐 이런 걸 통계로 보면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인구는 2030 미혼 여성들이 미혼 여성들이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핸드폰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터진다. 그 가장 많이 미혼 여성들이 많은 데는 또 남성들도 또 많이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비가 많이 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카드 사용하는 거 보면은 5060 엄마 카드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카드 갖다가 여자친구 사준다라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신용카드 매출액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런 상권이 좋은 상권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통신사라든가 신용카드사에서 그런 지역별로 이제 이런 거를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 삼아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네. 카드 사용 액수나 네, 어느 지역에서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나 어느 상권에서 네, 이거를 그런 보시면 될 거는 것 같아요. 분기마다 이제 발표를 하나요? 분기 또는 뭐 반기, 연 단위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지표를 네. 꼭 잘 살펴보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매출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한 건이 예를 들어 경동시장하고 청담동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유동인구는 당연히 어디가 많아요? 시장이 많겠죠. 시장이 많죠. 네. 청담동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매출액은 청담동이 높다라는 거죠. 소비상권과, 자, 소비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 수준이 조금 낮은 지역하고 또 이제 이런 차이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재벌들은. 그게 빌딩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돼서 그럴까요? 그렇죠. 임대 수익이, 임대료가 자본 수익을 밀어 올리는 이게 이제 기초적인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임대료가 공실 없이 꾸준히 나오는데 매년 5%씩 상승해서 인상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런 통신사나 이런 신용카드사 이런 뭐 자료 없이 그냥 뭐 사야 되는데 없느냐, 뭐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데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권리금이 붙어 있는 상권. 네. 그 상권은 소비 상권이다. 네. 그러니까 소비 인구가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권리금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권에 사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 두 가지를 참 잘 살펴봐야 네. 돼요. 그래서 권리금이 붙어 있는 상권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권이 좋고요. 또 권리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권리금을 물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잖아요. 네. 이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꼬마빌딩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권리금의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선택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준석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재벌들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이 책을 총 10분께 선물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